두터비 파리물고라는 사설 시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사설 시조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집니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지고 당시 민중들의 의식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거야. 그런데 사설 시조라 그래서 모두 다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는 아닙니다. 일부 사설 시조 중에서 양반들이 불렀던 사설 시조가 있으니까 사설 시조는 100% 평민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시 같은 경우에는 평민들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볼까? 두터비는 두꺼비입니다.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있다. 두어미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시골에 가면 있잖아. 거름이라고 돼 있지, 그지? 거름. 풀이나 이렇게 낙엽 같은 거를 뭐 소똥, 돼지똥을 써가지고 하여튼 만든 걸 두어미라 그래. 이제 그래서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건너산을 바라보니 송골매, 백송골. 요즘은 송골매라 그러지? 떠있거늘 가슴이 깜짝 놀란 거야. 두어만에 나자빠지네. 아이고나 맙소사 나니까 망정이지 애헐 피멍질 뻔했구나. 오케이. 자, 이 시조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얘는 그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갈수록 있잖아. 계속 항상 보기로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특히 여기서 두터비 같은 경우는 뭐의 대상이야? 비판의 대상이지. 탐과 놀이라 그러고 탐과 놀이가 나타나는 당시의 사회적 현상을 비판적으로 그리는 것이 가렴주구, 가렴주구. 오케이? 가렴주구와 똑같은 것이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탐관오리가 되는 거고 여기 파리는 백성들이 됩니다. 백성들 탐관오리 대조적인 시어가 되는 거지. 대조적인 시어. 그리고 두엄 수탈한 재물 얘네들이 이제 그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수탈해서 재물을 이렇게 쌓아놓는 것을 두엄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야. 치다라 앉아서 다시 봅시다. 도현아 지금 쌤이 이걸 갈래를 뭐라 그랬지? 사설 시조. 시조잖아, 그지? 시조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가 초장, 그리고 얘가 중장, 그리고 얘가 종장이야. 그리고 종장의 첫 어절은 세 글자로 되어 있지, 그지? 그런데 일반적인 평시조는 사음보잖아, 그지? 근데 얘는 사음보가 돼야 안 돼. 사음보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3, 4조, 4, 4조가 돼야 되지. 근데 얘는 세 글자, 네 글자, 혹은 네 글자, 네 글자의 구조가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사음보가 아니지, 그지? 중장도 마찬가지지, 종장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사설 시조는 이렇게 음보율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음보율을 벗어나. 건너산을 바라보니 백송골. 얘도 부정적인 대상인 거야. 물론 얘가 얘를 잡아먹겠지, 그지? 얘를 잡아먹는. 그러니까 이런 매종류들은 이런 양서류들을 잡아먹잖아. 그래서 백송골은 두터비보다는 무서운 존재, 더 힘을 가진 존재, 중앙관리나 외세로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얘를 잡아먹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선 후기의 시대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약육강식의 사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는 거고 성을면에 떠있거늘 가슴이 깜짝 놀란 거야. 도미에 나자빠져 있다. 자, 중요한 겁니다. 화자는 첫째 줄과 둘째 줄을 읽었을 때 작품 안에 있어, 작품 밖에 있어? 작품 밖에 있지, 그지? 작품 안에 있으면 뭐로 나와야 돼? 나라고 나와야 되지, 그지? 근데 나 혹은 우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 거지.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어, 주관적으로 관찰하고 있어? 어? 행동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주관적으로 돼 있으면은 두터비 씨방새 뭐 이런 말들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진 않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상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찰이 되는 거야. 오케이? 외부에서 외부의 화자가 되는 거고 모처럼 알고나 맙소사 날랜 나니까 망정이니 날랜 나 여기서는 누구야? 얘는 나 두꺼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작품 외부가 아니고 내부의 화자가 되는 거지. 내부의 화자. 그지? 이런 부분들이 가끔 이제 시험에서 나올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은 화자의 위치가 바뀌었다. 화자의 위치가 바뀌었다. 소설 같으면 뭐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소설 같으면 서술자.
맞지? 혹은 시점이 바뀌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시점이 바뀌고 다시 가봅시다. 날랜 나니까 망정이지 피멍들 뻔했구나. 자, 요거 뭐야? 요거는 두꺼비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지. 두꺼비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하는 것도 사실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이런 것들도 객관적인 소설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시조의 핵심적인 것은 가렴주고 탕건오리에 대한 비판이잖아, 그지? 근데 비판의 태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지. 어디서? 위에서는 전체적으로 묘사가 나오고 밑에서는 대화가 나오고, 마치 대사가 나오지, 그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객관적인 바탕으로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오케이? 어쨌든 여기서 두꺼비를 찾아내는 건 중요합니다. 두꺼비가 결국 이 시에서 비판의 중심 대상이 되는 거지. 되겠어?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재물 혹은 외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밑에 보면 허장성세라고 돼 있잖아. 허장성세가 뭐냐면 허풍 떠는 거지. 자기가 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허장성세라 그럽니다. 허장성세라고 되고,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은 자화자찬 혹은 자기 합리화가 나오는 거지. 자기 합리화. 오케이? 자기 합리화. 윤호야, 네가 어릴 적 읽었던 이 소부화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 자기의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서 저건 나의 능력이 아니고 쟤는 뭐 때문에 그렇다. 이소부화에서 나오는 거. 신포도 이야기. 맞지? 신포도 이야기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게 뭐야? 자기 합리화지, 그지? 자기의 능력은 안 되지만은, 맞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신포도 이야기. 그런 이소부화들과 묶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사설 시절이고 풍자. 풍자에서 핵심은 비판입니다. 풍자에서 핵심은 비판적인 거고. 오케이? 자, 그리고 우의적이라는 것은 직접적 말하기다, 간접적 말하기다? 간접적 말하기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간접적인 말하기가 되는 거고. 해학, 우리가 생각하는 개콘 수준의 해학은 아니지, 사실은. 맞지? 개콘 수준의 해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당시의 상황을 약간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잖아. 그럼 이러한 것들은 해학적인 요소로 가면 되는 거야. 여기서 다시 갑니다.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비판을 한다. 이런 것들이 해학적인 거. 물론 두꺼비가 낮아빠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약간의 해학적인 면모를 찾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실은 해학이 감은 안 오지, 그지? 하지만 이러한 비판적인 요소가 있을 때 해학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희화화인데 희화화 웃기게 만드는 거지. 탕건오리 회포가 됩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이 시조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지, 그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평시조와 다른 전혀 다른 형식. 자, 볼까? 전혀 다른 형식이었으면은 아까처럼 초장, 중장, 종장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초장, 중장, 종장 그리고 종장의 첫 어절은 삼음절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 얘는 틀린 거지. 조선 후기 민중들 사이에서 불려졌다. 그렇지? 사설 시절은 주로 민중들에 의해서 불러주고, 그런데 100%는 아니다. 그래서 이 시절은 인간을 동물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맞지? 그래서 두꺼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때?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지. 탕간오리. 배경이 강한 자가 힘으로 지배된 사회의 물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는 거지. 맞지? 우의적, 불려졌다, X, 동그라미. 송골매는 송골매가 허장성세가 아니고 뭡니까? 두터비였지, 그지? 두터비. 두터비가 허장성세에 빠진 양반들 나타내고, 두꺼비의 행동은 경고망동. 경고망동이라는 것은 함부로 행동하는 거지. 맞지?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이럴 때 우리가 경고망동이라 그러지. 자, 두음망동이 아니고 허장성세라 그러지. 위에 있는 거. 두엄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두엄은 여기서 수탈한 재물이었지, 그지? 수탈한 재물이었고, 시조의 두표비는 무엇을 대응하는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대응이라는 것은 있잖아. 거의 7, 80%는 동일한 것이라는 의미로 쓰여. 그런데 대응이 부분적으로 있잖아. 대조적일 때도 형식적인 유사잖아, 그지? 그러면 대응이 되는 거야. 대응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 근데 의미적으로 비슷한 것은 그냥 대응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의미는 다른데 형식이 유사하다. 그럼 그런 경우에도 대응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대비는 무조건 반대되는 거 가면 돼. 근데 대응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다르지만 형식이 유사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응은 똑같은 놈도 될 수 있고 다른 놈도 될 수 있고. 오케이. 그래서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관오리지. 탐관오리들이 여기 두터비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이 시조의 핵심은 풍자다. 알겠어요? 풍자. 그래서 얘네들이 딱 나왔을 때 두꺼비가 딱 보이잖아요. 그지? 두꺼비 딱 놓으면 비판의 대상 이렇게 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나오면 아까 있는 것처럼 묘사, 대화, 그래서 정세 표현 방식 간접적이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허장성세, 그리고 자기 합리화 요소까지 나올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사설시조는 이건 반복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정리하도록 해야 되겠어?